이번 시간에는 C++ 표준 라이브러리가 설계하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가 있어서 내부에 메모리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영역은 I/O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 영역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록하거나 읽어올 수 있다. 기록하는 경우를 아웃풋 버퍼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읽어오는 경우를 인풋 버퍼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고, 스트링 객체가 내부적으로는 이 스트링 버퍼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때에 내부적으로 포매팅에 관련된 포매팅을 해서 넣거나 포매팅 된 결과를 해석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이제 포매팅에 대한 기능이다라고 이 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스트림 버퍼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는 IO state라는 비트 마스크 타입이 있다. 그래서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스트림 타입이 존재를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스트림 버퍼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즉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C++ 표준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림 버퍼 타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설계 철학에 따라서 구체적인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강의로 언급이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C++ 표준 라이브러리는 일단 중심에 뭘 두냐면 버퍼에 대한 설계를 중심에 둬요. 어떤 버퍼를 딱 설계를 합니다. 스트림 버퍼를 일단 설계를 딱 해놔요. 그리고 이 스트림 버퍼를 가지고 와서 뭘 만드냐면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인풋용 스트링 객체,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감싸서 아웃풋용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용은 여기 있는 두 개를 다시 감싸 와서 IO 인풋용 아웃풋용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 원리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링 객체의 유형은 누가 결정하냐면 이 스트림 버퍼가 결정합니다. 즉 스트림 버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버퍼가 전체 이 설계 목표의 어떤 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즉 베이스 클래스라는 스트림 버퍼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림 버퍼라고 부릅니다. 스트림 버퍼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중심에 딱 두고 얘를 가져와서 스트림으로 만들 때 인풋용으로 iStream, 아웃풋용으로 oStream,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인풋 아웃풋용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돼요. 이 스트림 버퍼는 굉장히 추상적인 버퍼입니다. 즉 그냥 어떤 메모리가 객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메모리 영역이 있다 정도에서만 머물거든요. 이 설계 구조가 그래요.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스트림 버퍼를 설계할 때는 여기는 스트림 버퍼로부터 상속받아서 대부분 스트림 버퍼 객체를 설계하게 되고 여기 인풋, 아웃풋, 스트림 여기도 역시 또 당연하게 추상적인 요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상속받아서 구체적인 그 스트링 객체를 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스트링 객체 설계의 베이스를 여기 있는 세 개의 클래스가 형성하게 돼요. 그런 이유로 다양한 기능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냐면 이 스트림 버퍼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클래스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기능들은 다른 설계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탠다드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표준 매니플레이터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어떤 매니플레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쿼터드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쌍따옴표 관련된 매니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클래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그 IO, OStream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속 관계에서 보게 되면 위에 이제 베이직 IO 스트림이 있었잖아요. IO 스트림이 있었고 또 위에는
iOS 베이스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클래스들이 다 어떤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터를 설계할 때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터가 여기 있는 타입들을 가져서 사용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formatted input, output function, unformatted input, output function이라는 내용을 나중에 언급하게 될 건데 이런 내용들도 여기 있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은 다시 다른 모든 IO 스트림의 설계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버퍼를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스트림 버퍼를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와서 동일한 여기 있는 이름을 가져다가 스트링 객체를 인풋용으로 만들 때 내부에 사용이 되고 아웃풋용으로 만들 때 또 내부에 사용이 되어지고 또 인풋 아웃풋용 만들 때 내부의 버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상속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버추얼러에서 iOS 베이스 클래스 베이직 i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스트림 버퍼를 설계하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 설계된 내용을 가져와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어떤 식이냐면 이 핵심이 스트링 버퍼라는 걸 만들어요.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를 타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풋용 스트림, 아웃풋용 스트림, 그 다음에 여기는 IO를 빼고 스트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버퍼를 만든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베이직 스트링 버퍼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배웠던 스트링 버퍼를 상속받아서 스트링 버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때 좀 특이한 점은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얼로케이터를 받게 되잖아요. 이 얼로케이터는 내부에 이 스트링을 이라는 객체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얼로케이션이라는 이 부분이 설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내부에 있는 버퍼가 동적으로 늘어나거나 뭐 줄어드는 구조를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필요하면 늘어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 버퍼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인풋용, 아웃풋용, 인풋, 아웃풋용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기존에 있는 스트링 기반의 버퍼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스트링 기반, 문자열 기반의 버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스팬 기반의 스트링 객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보면 스팸 버프라는 이름의 스트링 버퍼를 설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굉장히 그 C++ 표준에서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스트링 객체예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스트림 버퍼를 가져와서 I 스팬 스트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풋용으로 O 스팬 스트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용으로 스팬 스트림을 만들게 됩니다. 즉 스트림 버퍼가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가 싹 감싸는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온 파일 베이스 버퍼가 있습니다. 파일 베이스 버퍼는 이름이 파일 버퍼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역시 베이스 클래스는 스트림 버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가져와서 인풋용, 아웃풋용, 인풋 아웃풋용 스트링 객체 내부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가장 최근 버전에 추가된 요소 중에 하나가 Synchronized Output Base Buffer가 있어요. 줄여서 뭐라 하면 Sync Buffe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웃풋용으로만 사용이 되어져요. 여기서 동일하게 스트림 버퍼로 또 상속을 받습니다. 받는데 요건 딱 이게 버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풋 아웃풋용 다 만드는 뒤에는 오직 아웃풋용으로만 이렇게 만들게 돼요. 아웃풋 전용입니다. 요런 버퍼가 있습니다. 예,
스레드가 추가가 되면서 관련된 어떤 과정에서요, 그 문자열이 깨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다른 문자열이 추가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스트링 객체가 있어요. 그 스트링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 요소가 유형적으로 보게 되면 스트링 버퍼를 기반으로 한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를 기반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스팬 버퍼를 기반으로 한 거, 파일 버퍼를 기반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싱크 버퍼를 기반으로 한 스트링 객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이 스트림 버퍼를 기반으로 하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다른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